네, 저 인천 송도에서 25평 아파트를 살고 있고요. 청량리에 재개발 입주권을 저희가 작년에 샀거든요. 예. 그래서 영끌은 아니긴 한데 1억 정도 대출을 받긴 했는데 입주권이라서 지금 시세가 많이 빠져서 거의 제값 주고 사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일반 분양을 했을 경우. 예. 그래서 손해가 너무 막심해서 이거를 그냥 최 대표님께서는 항상 손해보지 말고 그냥 끌고 갈 수 있는 상황이면 끌고 가라고 말씀은 하신 거를 제가 항상 강의에서 들어서 이렇게 기억은 하고 있는데 예. 한 번씩 이렇게 좀 갈등이 많이 돼서요. 이거를 언제까지 참고 끌고 가야 될 건지. 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네네네. 일단은 만약에 내가 손절을 하고 네네. 더 나은 대안이 있으면 네네. 그것도 한번 고민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거든요. 네네네. 근데 이제 이거를 만약에 손절을 했을 때 혹시 네. 다른 대안이 좀 있으세요? 아니, 다른 대안은 없고, 손해가 지금 손절을 한다고 생각을 해봐도 손해가 너무 많이 커서, 거의 3억 이상 손해가 날 것 같거든요. 그러면 그거를 만회할 수 있는 다른 대안이 따로 없으시잖아요. 그죠? 네네, 없어요. 네네네. 그러면 혹시 청량리에는 나중에 실입주 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실입주 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남편 직장이 계속 송도일 확률이 좀 높아서요. 그러면 실입주를 못하고, 그러면 거기는 나중에 전세를 주실 생각도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런 생각도 있고 저희 아이가 지금 계속 서울에서 이렇게 있으니까 그래서 상황을 봐서 뭐 이사를 갈 생각도 있긴 하거든요. 근데 송도 아파트가 이게 입주 물량이 계속 터져서 지금 상황 2025년이나 6년 정도까지는 아직 가격이 거의 뭐 유지 상태나 답보 상태일 것 같아서 팔고 또 저희가 비과세 세팅은 다 완료한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송도는 팔아도 비과세잖아요. 그러면 일단은 송도는 어쨌든 손해는 아니실 거 아니에요, 파시면. 그렇죠. 네, 저희가 분양받은 거라서. 그러면 일단은 송도는 정리하셔서 좀 비과세 해서 좀 대출을 좀 갚고. 저희 대출은 저 청량리 때문에 1억 이제 대출이 있긴 한데 청량리에 거의 한 10억이 들어가 있거든요. 현금으로. 네네네. 그러니까 너무 이게 현금 자금 흐름이 항상 최 대표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니까 10억이 거기 묶여 있으니까 저희가 지금 현금이 하나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송도를 정리하시면 어느 정도 숨통이 트이실 거잖아요. 그렇죠. 네네네. 그러니까 차라리 전 청량리 말고 송도를 정리하시는 게 어떨까. 그렇게 해서 좀 숨통을 좀 트이시고. 네네네. 그래도 청량리가 그래도 좋아지는 지역이긴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문제가 됐던 게 너무 고가에 사신 거가 문제인 거지. 사실 입지적으로 봤을 때 그게 나쁜 지역은 아니거든요. 청량리가 앞으로 발전 가능성도 굉장히 많고요. 그래서 차라리 그 송도를 비과세로 정리하시면은 숨통이 좀 트이니까 그렇게 해서 조금 버티는 전략으로 가시고 그다음에 청량리를 이제 갖고 가시더라도 그 다른 거를 또 조금 더 보완해서 투자를 하시면은 조금 더 나은 선택을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청량리는 내두시고 그러니까 그 송도를 정리한 금액으로 다른 거를 또 다르게 작게 투자하시는 방향인 거예요. 그러면 최 대표님께서는 송도 아파트는 언제 정도 제가 정리하면 좋을까? 혹시 고견을 부탁드려도 될까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상황 봐서 지금 그래도 그 바닥은 좀 치지 않았어요? 송도도? 바닥은 친 걸로 알고 있는데. 근데 여기가 입주 물량이 계속 터져서 2025년까지는 거의 계속 물량이 아니 그래도 최근에 좀 오르지 않았어요? 아니요, 그렇게 뭐 그런 것 같진 않더라고요. 그래요? 다른 데 다 많이 올랐는데 그쪽은 그래도 조금 기사 같은 거 보면 좀 오른 것 같던데, 송도. 아니에요? 그래도 저희가 세대수가 너무 많고 그래서 그런지. 그래요? 예전처럼 그렇게 많이 내린 건 아닌데. 근데 어쨌든 지금 파시더라도 손해는 아니신 거잖아요. 그죠? 그렇죠. 손해는 절대 아니죠. 얼마 이득이세요? 2억 이상은 이득인 것 같아요. 한 2억 정도? 그러면 지금 현 시세로 팔아도 손해는 아니니까, 제 얘기는. 그리고 또 세금도 비과세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쨌든 팔고 좀 거주 지역을 조금 이렇게 좀 더 약간 다운사이징 하시면 현금이 좀 더 많이 생기시는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면 좀 숨통이 트이시니까 그거 냅두고 청량리 냅두고 또 조그맣게 더 투자를 하실 수 있는 방법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찾아서 저 같으면 그런 식으로 가는 게 맞지 않겠냐는 게 제 생각인 거죠. 무리하게 또 청량리를 또 손해봤다고 또 섣불리 파는 것보다는, 왜냐면 또 다른 대안이 있는 게 아니라면. 선생님, 청량리 입주가 그러면 지금 진행 단계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저희 이제 착공 곧 들어갈 거거든요. 그럼 카운팅이 되네, 그러면. 그럼 이거 나중에 그 몇 평 받는 거예요? 저희 25평이요. 아, 25평? 근데 그러면 총 얼마에 사신 거예요? 9억 1,500이요. 저희가 너무 이게 덩어리 큰 거를 사서 초기에 들어가는 게 되게 많았거든요. 한 3억 1,500이 건물의 가치였고 프리미엄을 거의 5억대 이상으로 주고 사서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비싸게 사서 문제인 거지. 이게 회기역 근처네요. 네네네네. 역세권이네요. 근데 어쨌든 9억 1,000에 25평에 9억 1,000이라는 정도에 사신 거잖아요. 그죠? 네네네. 그러면 그렇게 나중에 완공이 되면 사실 그 정도 가격까지는 충분히 올라가기 때문에 네네. 그럼 좀 버티시는 방법밖에 없어요. 이제 그럼 아까 그 말씀드렸듯이 그 양평동 25평이 8억 5천이 분양가였잖아요. 네네. 아, 네네. 영등포. 네, 영등포 그 양평동 있는 거, 그 영등포 양통동 있는데 8억 5천이 분양가였으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9억 1천 정도 되면 네. 그렇게 뭐 나중에 비싸게 산 건 아니기 때문에 네네. 그러니까 그거 그냥 나중에 입주해서 좀 갖고 가시면은 괜찮을 것 같고요. 네네. 그 제가 볼 때는 송도 있지 않습니까? 송도. 네네. 송도를 팔아서 좀 그 숨통을 트이시고 남는 돈 있으면 또 추가로 투자하시는 게 더 나을 것 같다는 얘기예요. 지금 현 시점에서는. 아, 네네네. 네. 그렇게 하시는 게 제일 나을 것 같아요. 아, 네. 고맙습니다. 제가 뒷분을 위해서 네네. 짧게 말씀드리고 항상 열심히 잘 듣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부산이거든요. 아, 부산이요? 네네. 네. 네, 부산에 1주택 아파트 가지고 있거든요. 네네. 애들이 커가지고 네. 서울에 이제 한 명은 취직하고 한 명은 아직 학생인데 네. 네, 취직해서 이제 걔도 살 집을 찾아보고 있는데 네. 이렇게 해서 이 1주택을 아파트인데 매도를 하고 서울로 구축을 알아볼까 아니면 서울에 이제 애들 살 수 있는 그냥 오피스텔을 하나 더 살까 네, 아니면 그냥 투자용으로 경기도 뭐 평택이나 동탄이나 이쪽으로 작은 걸 더 사놓는 게 나을지 그 부산 아파트를 팔면은 한 얼마나 현금이 얼마나 질 수 있는 거예요? 상 가격 얼마 남냐고요? 아, 그러니까 이제 파시면 뭐 세금 제하고 어차피 1주택이니까 비과세 되실 것 같고 아, 네네. 네, 팔면 얼마 정도 남아요? 5, 6억 될 것 같아요. 5, 6억 정도? 그러면 5, 6억 정도로 서울의 아파트를 전세 끼고 살기 때문에 그러면 서울의 아파트를 사시게 되면은 그 자녀분들은 이제 거주를 못 하세요. 네네. 네, 그리고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5, 6억 갖고 오피스텔 사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아, 네. 네, 그래서 그러면 오피스텔도 땡, 네. 거주 아파트도 땡. 그러면 현금 5, 6억 갖고 살 수 있는 게 아까 말씀하신 뭐 수도권 쪽에 네네. 아파트는 살 수 있거든요. 5, 6억 정도로. 예, 그렇게 해서 근데 그거를 한 채는 전세 끼고 사고 한 채는 대출 받아서 살 수도 있는 거고. 자녀가 두 분이세요? 네네. 나이가 어떻게 돼요? 이제 한 명이 취직해서 해서 지금 희경 뭐 3구역 청약 한번 넣어볼까 얘기도 하는데. 넣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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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몇 살이에요? 27. 27이요? 예, 그리고요. 그러니까 청약은 제가 말씀드리면 계속 넣으세요. 아, 네. 예. 어차피 추첨으로 되는 거니까. 예. 네네. 애는 이제 군에 갔다 와서 네. 그 3학년이거든요. 네네네. 작은 애는. 네. 그러면 제가 순서를 말씀드릴게요. 일단은 청약 먼저 넣으시고요. 네. 그리고 청약이 당첨이 되면은 부산 집을 파시고요. 네. 그 다음에 그 청약 그 계약금 넣으셔야 될 거 아닙니까? 네네. 계약금 넣고요. 네네. 중도금 대출 받으시고, 네. 잔금 때 또 준비하시고, 네. 남는 돈이 좀 있으면 그 돈으로 네. 그 이제 안정적으로 월세 받는 오피스텔도 하실 수 있고요. 네네. 이제 임대소득으로 아니면 그 자녀 명의로 수도권의 아파트를 전세 끼고 살 수도 있는 거고, 네네. 아니면 분양권을 살 수도 있는 거예요. 이제 그거는 이제 그때 돼서. 아, 예. 예, 그렇게 진행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일단은 그럼 애 이름으로 청약을 넣으세요. 네, 계속 넣고. 그렇죠. 근데 이제 된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근데 대신에 네, 청약은 맞습니다. 중요한 게 뭐냐면, 된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청약만 한 10년씩 이상 하신 분들 봤어요, 제가. 10년 이상을. 아, 네네. 그러니까 그게 꼭 좋은 방법은 아니라고 저는 봐요. 그러니까 무조건 청약만 노리는 게. 네네네. 그러니까 그것도 이제 상황에 맞게 이제 전략을 짜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것도 한번, 어쨌든 지금 처음이시니까 한번 해보세요. 해보시고, 네. 그리고 또 이제 추천제 비율이 늘어났으니까 당첨될 수도 있으니까, 네네. 일단 한번 해보시다가, 이게 답이 아니구나 생각이 되면, 또 다른 방법으로 턴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고민 중인 게 부산에 집을 일단은 양도세 비과세 하려면 팔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아, 일단 얘는 무조건 한 번은 던져야 되는 상황이고. 그렇죠. 그리고 지금 시기가 부산 팔고 지금 서울 오시기에 좋은 시기예요. 아, 그렇습니다. 예, 왜냐하면 지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2년 거주 안 해도 보유만 해도 비과세 되는 측면도 있기 때문에 네네. 예, 서울 오시는 게 좋으실 딱 타이밍이에요, 지금. 아,
혹시 만약에 네. 부산 걸 이제 팔아서 5, 6억에 네. 뭐 가지고 있는 현금 2, 3억이 더 있고 대출할 수 있으면 네. 서울에 뭐 애가 지금 공덕동에 있거든요. 네. 그쪽에 뭐 작은 구축이라도 사서 깔고 앉는 건 좀 그렇죠. 나쁘진 않은데, 어머니, 네. 그러니까 나쁘진 않은데 제가 드리고 싶은 네. 말씀은 항상 우리가 투자라는 게 투자금 대비 효율을 따졌을 때 네네, 방금 맞아요. 말씀하신 방법은 그렇게 투자금 대비 효율이 높은 방법은 아니에요. 네네. 예,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별로 이제 마음이 그래도 편하게 네. 할 수 있는, 접근할 수 있는 거고 또 실입주가 가능한 거지 않습니까? 네네. 예, 그런 거는 뭐 나쁘진 않은데, 근데 우리가 또 효율성을 좀 보자면 꼭 그 방법이 좋은 건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죠. 소액으로 여러 군데 좀 이렇게 분산 투자하는 게 제가 추구하는 투자 방법이지 않습니까? 예. 근데 저 같으면 그렇게 하겠다는 얘기야. 네. 예, 오송 같은 곳에 네. 학생들이나 되게 잘 나가긴 하더라고요. 1억 미만인데.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게 오피스텔은 이런 게 어느 정도 세팅이 된 다음에 하시면 돼요.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피스텔은 이런 거 세팅되고 나서, 그리고 나서 생각해보자. 네, 지금은 생각할 게 아니다. 그래서 아까 순서를 말씀드린 거예요. 네. 청약 넣고 부산 팔고 아파트 사고 또 하나 더 사고 남는 돈 있으면 오피스텔 하시자. 이 얘기예요. 예, 알겠습니다. 정말 네.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